부속물 매수 항변. 자, 지금까지는 이제 필요비, 유익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이제 우리가 건물 명도, 부동산 명도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이제 부속물 매수 부분입니다. 자, 조금 이게 부속물 그러면 좀 낯설죠. 낯선데 사실은 이제 실무상으로는 좀 많이 활용이 되고 또 분쟁도 많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646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해서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 그러니까 토지 임차인 이런 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에 부속한 물건, 이런 뜻입니다. 그럼 나중에 임대차 끝날 때 부속물 사줘, 내가 설치한 부속물 사줘 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전함과 같다 이렇게 했죠.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 다 일한과 관련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이 설치한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강행 규정이라는 겁니다. 강행 규정. 여기죠. 아까 646조, 647조. 그죠? 강행 규정. 그래서 이게 그 두 사람 간에 합의로서 그것을 배척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게 아까 실무상으로 그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활용이 되는 것도 바로 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선 시간에 제가 필요비익비는 강행 규정이 아니고 따라서 실무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필요비익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오히려 좀 실무상으로 좀 일반화된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원상회복 약정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부속물 매수 청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계약서상에 뭐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 매수 청구권, 기타 어떠한 비용 투자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한들 부속물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이라서 포기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소송에서 살아남아요. 소송에서. 그래서 임차인으로서는 뭔가 그 억울하니까 비용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기 때문에 뭔가 보상을 받고 싶어 하고, 그런데 필요비익비는 이미 원상회복 약정에 따라서 다 포기돼 버렸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중심으로 논쟁이 일어나요. 이게 부속물이냐 아니냐, 액수는 얼마냐 등등부터. 그래서 실무상으로 이게 논쟁이 많습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요건은 우선 부속물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임차인 소유에 속하고 건물 기타 공작물의 구성 부분으로서는 되어서는 안 되고 독립성을 유지됩니다. 독립성을 유지. 그러니까 건물의 그냥 구성 부분이 되어 가지고는 안 돼요. 구성 부분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물건이고,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객관적 이용 가치를 증가시키는 그런 것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것이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 요 이제 세 가지 요건 정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실무상으로는 그 임차인이 건물에 설치한 물건이 부속 매수 청구권 대상인지 아니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 대상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론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이게 부속물이냐 또는 유익비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이걸 이거냐 가릴 수 있는 성격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권 대상이 돼가지고는 이게 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거의 다 포기되거든요. 계약서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유익비가 아니라 부속물이다. 유익비 대상이 아니라 부속물이다. 라고 하는 그 논쟁이 이제 실무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객관적 이용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냐, 그 물건이. 아니면 보통 우리가 판례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임차인이 자기 영업을 위해서 설치해서 건물의 객관적 이용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판단이 참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판례는 건물의 객관적 이용 가치 증가 여부라는 것은 건물 자체의 구조, 예를 들면 이제 임차인이 장사를 위해서 자기가 영업을 위해서 뭔가 설치를 했는데 이 건물은 아예 대중음식점이다. 이 건물 자체가. 그래서 대중음식점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들, 이런 것들도 건물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건물의 객관적 이용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그 건물이 대중음식점 용도는 아니다. 다른 것으로 하는 것도 적절하다. 그래서 대중음식점에 맞는 시설물들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인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임대차 당시에 서로 당사자간 합의된 사용 목적, 그 다음 건물 위치, 주변 환경,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판단들이 다 이제 그런 일환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네들. 네. 이 판례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다툴 수 있는 유일한 거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여러 판례들은 이게 부속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와 관련된 그런 대부분 판례들이었고요. 이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긴 하지만 안 되는, 청구할 수 없는 그런 경우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때는 매수 청구권 행사가 안 된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승낙 또는 이에 가름한 확정 판결을 필요치 않으며 행사 방법은 서면에 의하든 구두에 의하든 상관없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성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의사표시, 그러니까 내 부속물을 사줘, 부속물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부속물을 사줘라고 하면은 그 의사표시로 인해서 권리가 이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그냥 매매 계약에 체결된다. 사줘 하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즉시 계약 체결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똑같은 권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여기에 대해서 승낙할 필요도 없고, 또 이에 가름하는 확정 판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법리상. 물론 이제 재판을 받아야 재판 끝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느냐,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건 재판 끝에 만들어지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 의사표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의사표시에 따라서 권리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지, 그게
판결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각종 그 매수 청구권과 관련한 형성권들이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 한번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립니다. 우선 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이라고 해서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집합건물인데 전유 부분만 갖고 있는, 땅이 없이 대지 지분 없이 전유 부분만 갖고 있는 그런 소유자에 대해서 그 전유 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 너 나한테 팔아라고 하면은 그 의사 표시가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계약이 체결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재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합의하여서 서로 이제 재판하면 시가가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을 감정해 가지고 넘겨야 되는 그런 권리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지상권이 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람, 그리고 그 상대방, 그러니까 누가 행사할 수 있느냐, 누구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판례는 최초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하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시킨 후 그 점포의 소유권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와 함께 현 임대인에게 이전되고 점포의 임차권도 임대인과의 사이에 시설비 지급 여부 또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아무런 논의 없이 현 임차인에게 전전 승계되어 왔다면 결국은 당초에 구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러니까 시설할 때, 구속물을 시설할 때에 사람이 다 바뀐 셈이죠. 임대인도 바뀌고 임차인도 바뀌고 이렇게 했다면 시설 대금이 이미 임차인 측에 지급되었거나 아니면 임차인 지위가 승계될 당시 시설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했다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종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현 임차인으로서는 임차 기간의 만료로 현 임대인에 대해서 구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뭐 현실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시설한 구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을 대위해서 명도 청구를 하는 원고에 대해서도 구속물 매수 지급시까지 이런 동시행항변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구속물 사주기 전까지는 나 명도 못해 이런 거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속매수권 행사는 임대차가 종료해서 그 목적물을 반환한 후라도 매수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속매수 대금 지급하고 임차인의 건물 명도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라고 해서 실제로는 이 후단에 대해서 후단이 더 방점을 지킵니다. 결국은 실무상으로는 건물 명도해줘 라고 하는 소송에서 구속물 매수청구권이 있는데 그거를 나 행사하겠어, 그때까지는 건물 명도를 못 해줘 라고 하는 동시행항변으로 보통 많이 현출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강행규정이고 매수청구권을 배제하거나 또는 제한하거나 하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다. 자, 하지만 임대차가 종료한 다음에 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속을 하는 것은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비해서 그 다소 이제 어떤 열세 있는 불리한
그런 지위이기 때문에 그런 약정은 서로 간에 어떤 자유로운 의사에 반한다.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거나 불평등하다라고 해서 강요위원을 보지만 임대차가 다 끝난 시점, 종료하면서 이런 합의를 한다는 것은 그런 우려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속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또는 포기하는 그런 사례로 판례가 건물 임차인이 증개축한 시설물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임대차 종료할 때 현 상태대로 임대인에게 다 주겠다 라고 하는 대가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나 월 차임을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하고 그 기간도 장기간으로 약정하고 해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 즉시 임대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으며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임차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임대차 계약할 때 그 임차인의 부속시설의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귀속하기로 했던 그런 특약 이런 부분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조건을 아주 좋게 해주면은 또 포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입증하기가 실무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얼만큼 해줘야지 그럼 파격적으로 해준 거냐. 물론 이제 그 부속매수권을 우리가 뭔가 이렇게 포기시키는, 왜냐면 이 적시명도 이런 부분들이 실무상으로는 중요하기 때문에 부속매수권을 부담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임대인들의 어떤 요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예를 들면 이것은 현 시세에 비해서 파격적인 임대료라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부속매수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하는데 약정을 두고 있는데 그 약정이 과연 정확한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은 좀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유효하다, 그런 합의가 유효하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취지고요. 판례가 또 저렴하게 했을 때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속물 매수 분쟁이 상당히 실무상으로 좀 이렇게 예민하게 그렇게 많이 부닥치고 있는 그런 것이 현실인데, 이런 분쟁을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속매수권은 강행규정이라서 합의로서 포기하기 힘들다 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서 다툼이 참 많다. 그리고 원상회복 약정이 기계적으로 계약서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이제 필요비익비는 우리가 다 논쟁할 수가 없는, 논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서 결국은 남아있는 게 이제 하나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 아까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도입되기 전에 이 시설 투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일부라도 이렇게 보상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바로 매수청구권이었어요. 게다가 이 뒷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게다가 우리가 명도 인도 재판을 할 때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 항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항변을 입증하기 위한 이런 변론과 감정기일 이런 진행을 통해서 실제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건 안 되건 그건 관계없이 실제로 재판을 상당히 지체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인도되는 것을 상당히 늦출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부속매수권의 다툼이 명도 사건에서 가장 어떤 치열한 쟁점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쨌든 나갈 땐 나가더라도
조금 늦게 나가는, 재판을 1년, 2년 끌어서 조금이라도 영업을 더하게 나가는 것이 임차인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위한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수단이 됐던 거죠. 그게 바로 구속물 매수 청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구속물의 인정을 실제로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다투어 보면 실무에서는 실제 구속물로 인정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인정되더라도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보통 판사들이 이거 감정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굳이 해야 되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법정에서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도 보통 피고 측에 서게 되는 임차인은 이거 그래도 자기 생각에는 많이 나올 것 같다 라고 해서 굳이 감정을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시간을 보는 것이 임차인에게는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구속물 매수 청구권 항변을 하면 보통의 재판부는 또 임차인이 또 시간 끌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해왔던 거죠. 실제로 또 그랬고. 그래서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계약이 지켜지는, 다시 말하면 언제 계약이 마무리된다, 5년 뒤에는 임차인이 떠난다, 정리한다, 이런 부분들을 믿고 싶은데,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적시명도 딱 자기가 생각했던 시기에, 물론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맞출 수는 없죠. 대략은 그래도 한 달, 두서너 달, 이 정도까지는 여유를 두고, 적시에 명도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떤 바라던, 굉장히 원하는 바인데, 이런 그 적시 명도에 복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구속물 매수 청구권이었어요. 이게 이제 행사되기 시작하면, 법원에서도 이게 임차인이 워낙 굉장히 강력하게 이걸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받아주는 경향,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게 이제 받아주게 되면은 이거 가지고 논쟁이 많거든요. 감정하고, 그 다음에 기냐 아니냐 가지고 또 논쟁하고 하면서 이 자체만 가지고도 그냥 재판이 늘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여지, 이런 부분들이 6개월 내지 1년은 됐던 거죠. 그래서 임대인이 이런 이제 매수 청구권의 부담을 회피할 그런 좀 피하고 싶은 수단, 이런 부분을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 다음과 같은 약정을 삽입하는 것이 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약정이라는 것은 임차인의 구속물 설치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서면 동의 없는 구속물 설치는 무단 설치로 간주하고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다. 이런 정도 취지의 문구가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속물 매수 청구권 요건 중에 하나가 설치 내지 그 부속 과정에서의 임대인 동의거든요. 아까 두 가지였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 일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임대인의 동의 요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거는 거의 없으니까 임대인이 동의했느냐 안 됐느냐 가지고 이제 논쟁이 되는데, 임대인의 동의 요건을 보다 이렇게 엄격하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속물 매수 청구권 항변이 있을 때 그 설치 과정에서 임대인 동의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많이 다투게 돼요. 임대인은 당연히 동의 안 했다 그러죠.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영업을 위해서 마음대로 설치했다 그러고, 임차인은 그 임대인이 다 보지 않았느냐, 다 보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 서면상으로 동의 못했더라도 그렇게 해서 다투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또 증인까지 나와요. 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증인이겠죠. 나와서 증언하게 되는데, 그러는 이제 재판 부담, 막 주장을 강하게 하고 거기에 또 부합하는 증인들이 나오고 하면은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그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재판 부담을
그런 약정을 통해서 서면 동의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약정을 통해서 크게 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